여러분 반갑습니다. 소통의 광장, 소중한 통일의 광장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도 진행 맡은 다니엘 린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북한 체제 상황과 평가, 헤어질 결심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바로 이화대 북한학과 박원공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박원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제목인 것 같아요. 최근 북한 체제 상황과 평가, 또 헤어질 결심, 또 영화 제목 여기서 살짝 녹이셨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헤어질 결심이라는 것이 약간 은유적 표현이죠. 연말 연초에 김정은 총비서가 헤어질 결심과 전쟁할 결심 두 가지를 얘기를 했죠. 이제는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이 남한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 통일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박원원 교수님의 강의 함께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시작하시죠. 네. 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헤어질 결심입니다. 좀 은유적인 표현이죠. 헤어질 결심을 누가 했을까요? 헤어질 결심은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가 했습니다. 아마도 김정은에 대한 직함을 불러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처음일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직함을 빼고 그냥 김정은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연말 연초에 북한이 이른바 대남 노선, 한국에 대한 노선 전환을 선포했는데요. 북한이 뭔가 이렇게 노선을 전환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정 수준 자신들의 노선을 전환할 것이다라는 것을 약간 암시하면서 보여주죠. 북한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 쌍꺽쇠를 사용해서 대한민국이다라는 표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신문 같은 데 보면 쌍꺽쇠가 들어오는데요. 이 쌍꺽쇠는 무슨 의미냐면 소위, 그러니까 영어로 쓰면 AKA 뭐 그런 것입니다. 약간 그런 거죠. 니네가 말하는 대한민국이라고 있잖아. 이제 그런 표현들이 공식적으로 나왔고, 북한 체제의 특성은 이 표현이 나옴과 동시에 결국 김정은이 이 표현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김정은이 어느 날부터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북한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건 뭔가 큰 변화다. 왜냐하면 한 번도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인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들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 부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대편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작년 연말 연초에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전원회의가 있었고 연초에는 최고인민회의가 있었죠. 거기서 이 헤어질 결심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한민국을 하나의 동족 민족으로 보지 않겠다. 명확하게 대한민국은 북한의 제1적대국이다. 그러면서 이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는 명백한 교전국 관계다. 여러분, 교전국이라는 게 전쟁을 한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이때 동시에 전쟁할 결심을 얘기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자신들이 무력을, 군사력을 사용해서 전 영토를 점령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월 9일 날 건군절 연설을 통해서 김정은이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는 통일을 다 빼버리고 그들의 목표는 무력으로 다시 대한민국을 점령하는 영토 안정이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일정 수준 언젠가는 이런 대남 노선 전환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빨리 나왔고 왜 이 시점인가? 그리고 더 문제는 북한이 생각하는 통일, 북한이 바라는 통일은 아마도 우리 한국에서 생각하는 통일보다 한 100만 배?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서 통일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 통일을 과연 빼버리고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를 어떤 비전을 갖고 이것을 계속 끌어갈까? 북한이 도대체 왜 말씀드린 통일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왔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했을까? 저는 이거를 수세에 따른 공격적 행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을 쓰면 자기 방어적 패배 선언이다. 뭐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충분히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북한의 통일 방안이라는 것은 고려 민주 연방제죠.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북한이 한국을 흡수 통일하겠다라는 게 이들의 기본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통일 방안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 헌법 3조에도 북한은 한반도 전체가 우리 영역이죠.
그래서 북한도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통일 방안을 북한을 흡수하는 흡수 통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북한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흡수 통일이죠. 일단은 이들의 통일 방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포섭하는 거죠. 좀 더 북한에 동의를 하고 또 북한에 호응을 하는 이제 그런 세력들을 넓혀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을 좋아하세요? 매달 주변 5개국에 대한 호감도를 통계를 냈는데 지난 2년간 북한에 대한 비호감도가 80%에 가깝게 됩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북한이 말하는 이런 형식의 통일이라는 것은 이 한반도에 북한 체제가 등장하는 건데 북한 체제를 우리가 수령 체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그런 체제가 등장하는 건데 거기에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을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김정은이라는 거죠. 어떻게든지 남한을 포섭하고 대한민국을 설득하고 해서 자신들을 호응하는 세력을 만들어서 북한 주도의 통일이라는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현실감이 온 거죠. 북한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 경제 상황이죠. 북한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관심을 갖고 보는 북한 경제는 2021년 8차 당대회를 열었는데요. 체제상 특징의 당대회라는 것은 매년 5년 개최되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두 가지 중요한 계획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또 하나는 국방발전 5개년 계획입니다. 앞으로 5년 후에 김정은이 얘기한 게 북한 경제를 1.4배 이거보다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1.4배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매년 약 4% 이상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한국은행이 북한 경제에 대한 통계 자료는 상당히 권위 있게 얘기를 합니다만 2021, 22, 23년 여태까지 다 마이너스 성장, 뭐 약간 플러스에서 0. 몇 %? 근데 문제는 4% 성장이 돼야 1.4배가 되는데 내년까지 해서 5개년 계획이 끝나는데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래도 북한도 실물 경제라는 게 있잖아요. 북한 인민들,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경제에 나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현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북한이 코로나 상황으로 3년 가까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국경을 닫은 국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제는 상식적으로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더 심각한 문제인데 사상 이완입니다. 북한에도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MZ세대가 있죠. 북한의 MZ세대는 장마당 세대라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배급 체계가 없어졌어요. 장마당이라는 시장 경제를 통해서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세대가 자기는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 엄마가 장마당 시장 가서 물건 팔고 그 시장에 익숙한 세대. 또 하나는 외부 문물, 흔히 말해서 이 괴뢰 문화라는 것은 우리 한국 문화를 얘기합니다. 한국 K컬처의 노출 빈도가 굉장히 큰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MZ 세대랑도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북한의 가장 핵심 MZ 세대에 김정은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체제에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수령 체제, 뭐 북한이 선전하는 거 다 믿었는데 이제는 안 믿고 북한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거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훨씬 공감이 덜 되고 그리고 바깥 문화까지 알고 있고. 북한이 2020년부터 세 개의 법을 통과시킵니다. 이게 2020년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23년의 초에 또 하나 나오는 것이 평양문화보호법이거든요. 평양문화보호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법의 말입니다.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면 처벌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남편을 오빠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북한에서도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면은 그것은 이 남조선 문화의 영향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겠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남친, 여친 그렇게 부르면 처벌하겠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법에 그게 있다니까요. 2020년에 나온 반동사상 문화배격법도 이게 좀 황당합니다. 뭐냐면 한국의 드라마를 봤다, 혼자 봤다, 최소 5년에서 15년 노동교화형입니다. 여러분 노동교화형이라는 것은 자는 시간 빼고 노동하는 겁니다. 진짜 겨울에 언 땅을 판대요. 그리고 혼자서 본 게 아니라 옆에 친구한테 야 너 이거 한번 볼래? 해갖고 전파를 하잖아요. 최소 무기에서 사형입니다. 이 법이 처음 나왔을 때 북한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북한이 이걸 절대 못 막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무지막지한 법을 만드는구나. 그렇다면 북한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택은 당연히 그 남조선 것들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쟤네는 우리 민족도 아니야. 그러니까 쟤네는 완전히 딴 족속이야. 제 표현이 아니라 김정은의 표현입니다. 김여정이 얘기했어요. 제발 상종 좀 하지 말고 살자.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남한 대한민국을 타자화하고 적대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사상 이완을 막겠다라는 것이 아주 명백한 목표로 등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